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군 간부라면 꼭 알아야 할 군인공제회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 그리고 고지의 임무, 통지의 임무.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가 현재 군인공제회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을 듣고, 또 가장 중요한 이 고지의 임무, 통지의 임무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줄 전문가는 최성일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주제가 군인공제회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와 또 고지의 임무, 통지의 임무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군인공제회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군인공제회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는 2023년 7월 1일 작년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군에 가서 강의를 매주 진행해드리고 있지만, 현장에 가서 강의를 들으러 오신 간부님들한테 혹시 군인공제회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군 간부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정말 좋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딱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작년 이맘때죠. 초급 간부들 복무 여건 개선에 관련된 이제 이슈가 논란이 돼서 한 6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과제 안에 맞춤형 재무 컨설팅이라는 이런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군에서 이 초급 간부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할까 하다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서비스고요.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거는 군인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는 재무 컨설팅 서비스 말고 3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회생, 이제 신용도가 좀 안 좋아진 10년 이하 초급 간부들에 대한 개인 회생 부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좀 생활이 어려운 초급 간부들을 위한 생활 보조비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고요. 2개는 공이 10년 이하 초급 간부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3번째 사업이 맞춤형 재무 컨설팅 3번째 항목이 최초에는 초급 간부 10년 이하 초급 간부들에만 해당이 됐었지만, 재무 컨설팅이라는 건 사실 초급 간부부터 기혼자인 중급 간부들부터 전역을 앞둔 또 고급 간부님들까지 전부 다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현재는 전 간부로 확산이 돼서 군인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서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군인 간부들이 거의 95% 이상이 군인공제회를 통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저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지 않다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최초에는 팝업으로 공지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복지란에 맞춤형 복지로 잘 소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관심을 못 받고 있어서 제가 육해공군 강의를 하면서 강의 때 열심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문 재무설계사분들을 통해서 내 재무를 일단 상품을 소개받는 게 아니라 내 재무를 먼저 점검을 받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내 목표대로 가고 있는지를 검진하는 게 우선 가장 큰 저희 서비스의 목표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좋아할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아직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못 하시고 계셔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도 이제 도입해서 직업 군인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하여튼 좋은 취지로 지금 잘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이제 대상하고 규모가 확대됐다고 하셨는데, 초기 그러면 어떻게 해서부터 어떻게 확대된 겁니까? 최초에는 이제 군인공제의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라는 이름 자체가 초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정적인 안정을 도움해 주겠다 해서, 일단은 먼저 어려운 투자가 잘못되거나 집안의 상황이 안 좋아서 개인 재무 상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회생시켜 드리는 프로그램 하나와,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분들을 저리로 대출을 해드리는 그러한 프로젝트, 그리고 3번째가 맞춤형 재무 컨설팅이었는데, 셋 다 이제 초급 간부들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보니까 그 국가에서도 어찌됐든 간부들 지원율도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을 할까 해서 최초에는 전부 다 초급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상기 3개의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 중에 2개 개인 회생하고 생활비 보조 대출 지원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초급 간부에만 해당이 되지만, 이 재무 컨설팅 자체는 아예 인관 하면서부터 전역을 앞두신 간부님들까지 전원 다 군인공제 회원이라면 군무원까지도 누구도 다, 장교부사관, 군무원까지 직업군인, 그러니까 부대에서 근무하시는 간부 및 군무원까지 전원 다 혜택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군부대 가서 교육도 하시고 실제로 이제 또 맞춤형 상담을 해보신 적도 있잖아요. 해보시니까 현장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장 뜨거운 반응은 오히려 고급 간부들입니다.
내가 임관했을 때 이런 복지가 있었다면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모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 강의 내용도 대부분 왜 이런 재무 컨설팅을 받아야 하고 또 사실 그 경제의 흐름이라는 게 너무 빨리 바뀌고 있는데 우리 간부들이 사실 많이 무심하지 않습니까? 나라 지키는 일이 워낙 어렵고 힘든 일이다 보니까 개인 재무는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그게 투자 부분이든 또 저축 부분이든 또 보험 부분이든 점검을 받아보시면 사실은 너무 많이 만족해 하시면서 후배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계셔가지고 앞으로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 군 간부님들이 꼭 알아야 할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 일반인들은 사실은 많이 들어서 알 수도 있을 내용 같은데 군인들에게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위험 총기를 다루기도 하고 위험 직종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군인 안에서도 보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고지의무라는 부분들은 보험 계약을 직접 체결해 본 보험 계약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어본 일이라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 번쯤은 또 이렇게 저희들이 되새겨 드려야 되는 이유는 고지의무라는 건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본인의 건강 상태와 직업 여러 가지 병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험사에 명확히 알려서 자기한테 맞는 보험료를 책정받는 과정을 고지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직업에 문제가 있으면 인수에 제한이 되기도 하고 또 보장에 제한이 되기도 하고 또 뭐 보험료를 좀 더 높게 부과해서 보험 가입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중요한 건 고지의무도 중요하지만 통지의무입니다. 일반인들이 고지의무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만 통지의무는 지금 전혀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통지의무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지는 보험 계약하기 전에 고지해야 되는 거고 통지 의무는 보험 계약 기간 중에 고객이 져야 될 의무 중에 하나인 겁니다. 책임져야 할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 통지 의무라는 건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본인이 안 경우에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 의무가 통지 의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직업이 바뀌었거나 내가 오토바이를 타지 않다고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이러한 내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상황들에 대해서는 고객이 보험사에 알려야 될 의무를 가진다는 게 통지 의무거든요. 그럼 이런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효과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고객이 알려준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보험사가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통지 의무에 대한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상당히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도 이제 2024년 9월 30일에 워낙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보도 참고자료로 보험 가입 후 알릴 의무 핵심 체크 포인트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고요. 그 중에 직업 등 변경 사실은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하며 설계사한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나한테 큰일이 났을 때 제대로 된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보험에 가입하는 건데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 지급되는 아주 큰 불이익을 보는데 심지어는 그 결과로 인해서 계약까지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반인들도 이 통지 의무를 이해하고 통지를 제때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해본 사람이라면 고지 의무는 어떤 건지는 아는데 이 계약을 하는 순간은 잠깐이지만 계약을 유지하는 순간은 몇십 년인데 그 기간 안에 내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손해보험사들의 보통 약관을 보게 되면 전체 보험사 모든 회사의 약관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부분이 통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는 전체 손해보험사 약관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통지 의무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로 보면 특히 초급 간부들은 통상적으로 군에 오기 전에 요즘은 이제 태아 때부터 보험을 다 들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이든 아주 어렸을 때든 부모님이 보험을 가입해 주신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계약자는 부모님, 피보험자는 이제 해당 군인, 간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직업이 보험사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군대에 오셨으면 직업군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장교나 부사관 또는 특히 뭐 위험한 좀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병과에 있는 뭐 특전사라든가 UDT라든가 조금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은 또 다른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직업군으로 등재돼 보험사에서 분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통보를 해줘서 내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보험 혜택 부분도 조정이 돼야 하고 또 보험료도 인상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전혀 인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제가 지금도 한 달에 한두 건씩 꾸준히 받고 있는 전화는 기존에 강의를 하면서 이런 통지 의무에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많이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알아들은 것처럼 직업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했다가 간과하셨다가 보험사고가 일어나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이런 사례들이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은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보험사는 통지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최초의 고지 의무만 똑바로 이행을 한다면 본인이 초등학생이었던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심사가 이루어지면 모든 어떤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더라도 모든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제 사실 요즘은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쪽에 실손의료비 보험부터 진단비 보험 이런 부분들이 수술비 보험들이 대부분 손해보험사에 들어있다 보니까 손해보험사는 모든 회사가 공의 통지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일반 육해공군 간부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특수한 직업을 하고 있는 특수한 임무를 하는 부대에는 특수병과 군인이라는 이 직업군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직업을 바꾸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문제는 특수병과 군인은 너무 위험한 직종이다 보니까 많은 보험사에서 인수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혜택이 안 되는 보험에 학생으로 등재가 돼서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간부님들이 간단한 이제 골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군 병원들이 요즘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뭐 국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지만 이게 우리 신경계통에 이상이 오게 되면 아킬레스건이든 뭐 십자인대든 허리 디스크든 이렇게 좀 회전근 파열 이런 부분들에 훈련하다 보면 많이 오거든요. 훈련 외에 부대 내에서 운동하다가도 부상을 많이 입고 이러는데 이럴 경우에는 군병원보다는 이제 바깥에 민간에 정말 잘하는 해당 분야의 좀 좋은 병원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잘 가입해 놨는데 이 직업변경 통지 의무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못 받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삭감돼서 지급받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면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통지 의무 이행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통지 의무, 또 고지 의무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 보험 계약을 유지 중에 직업이 변경되거나 위험이 좀 이렇게 바뀌었을 때 통지해야 되는 그 어떤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최정일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